네, 2022년 1월 6일 이정훈입니다. 1.3 사태로 제가 이름 지었던 국힘당 선대위 위기가 간신히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간신히 마련한 반등 기회, 충성 경쟁 시키지 말고 다양성 확보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사퇴하게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 일보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서 간신히 막아냈네요. 그 두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가서 의원총회 결의를 무산시킴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3일 울산 합의 이후 두 번째로 갈등을 봉합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씨를 젊은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30대 중반인가요? 후반인가요? 청년이 아닙니다. 사회로 얘기하면 회사에서는 한참 고참 과장으로 뛸 때고요. 신문사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나? 팀장 정도로 한참 무섭게 글 쓸 나이네요. 네. 지금 50대 60대가 보니까 어린이 같지. 아유, 그냥 젊은이가 아니라 한참 옛날 같으면 30, 40대 중년이었죠. 네, 그렇게 봐야죠. 자꾸 어리게 보는 거는 국민의힘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나이가 많은 탓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노예할 대로 노예하고 영리합니다. 세상 다 이 정도면 뭐 군대로 얘기하면 대대장급들인데 할 거 다 하죠. 네. 바로 이제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평택에 이번에 소방관들 순직한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빈소에 가자라고 하면서 윤 후보를 자기가 태워서 직접 운전하고 가겠다. 네. 이게 젊은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회 경험 많은 사람의 노련한 답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당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대선까지 전략을 하겠다. 즉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먹고 자면서 하겠다. 네, 항상 한참 이 나이 때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거고. 뭐 저는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일은 자면서까지는 안 했지만 미친 듯이 이 나이에 일했습니다. 정말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이런 열정들이 뿜어나올 때 그런 조직이 이기는 건데 이 이준석 씨를 한갓 어린이의 어리광으로 봤던 것이 문제죠. 제가 거듭해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김, 이, 박, 홍, 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보수 대 진보는 거의 51대 49로 조금 더 보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중도 세력이 들어오면 46대 10 중도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44 이 정도로 한 2%포인트 정도 보수가 많습니다. 근데 보수가 내부 분열을 하거나 또 그런 분열 때문에 보수층의 상당수가 기권을 해버리면 그러면 진보 세력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도 세력들이 진보로 기울어도 이기는 거고요. 그건 정치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 세력 내에서 단합을 해야 되는데 지난 1.3 사태 그걸 정리하는 1월 5일 와장창 깨지면서 김종인 씨가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선 이기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준석을 떼어내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후보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 개라도 건진 모습이 됐죠. 네. 이준석 씨를 비난하는 이도 많지만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그 지지 세력은 이준석 씨가 대단한 정치력이 있고 어느 지방을 대표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름대로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모델로 보는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에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준석을 제거하면은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이들은 선택지가 많은데 굳이 일로 갈 이유가 있어요? 국힘당에서 잘하면 글로 가고 아니면 민주당으로 얼마든지 이들은 아직 이념에 굳어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윤석열을 필두로 국힘당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표라도 아쉬운데 이준석 씨가 무슨 행동을 한 게 마음에는 안 들겠죠. 그렇다고 잘라내서
이 많은 세력이 등 돌려서 이 한 표가 아쉬운데 이게 저쪽으로 가면 자해행위죠. 저는 지금 쭉 보면서 이 목소리 크고 선명성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조원전 씨를 중심으로 태극기 부대가 뭐 친박을 자처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은 보수를 와해시키는 세력이죠. 다행히 뭐 국힘당하고는 거리가 있긴 한데 그렇게 선명성 위주로 가게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겨우 좀 브레이크 걸었다. 김종인 씨는 떠났지만 이준석 씨는 봉합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잘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국힘당의 이 고인물들을 생각에 윤석열 씨가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권영세 씨를 뭐에 임명했죠? 그 다음에 원희룡 씨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철규 씨를 임명했습니다. 저도 하도 뭐 자리가 복잡해서 금방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누구를 했는가 하면 윤재옥 씨를 상황실장에 임명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제 코멘트를 간단하게 날리겠습니다. 자, 권영세, 원희룡 공통점이 뭡니까? 서울법대에 나왔고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본부장이 또 있죠. 클린 무슨 본부장입니다. 그분도 상당히 윤석열 씨 측근의 자리에 갔는데 그분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검사 출신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서울법대 검사 출신을 자기 측근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철규 씨는 누구냐? 강원도와 경기도 경찰청장 지낸 경찰에서 별 3개 출신입니다. 경찰 출신이고 윤재옥 씨는 누구냐? 경찰대학교 1기로 가장 최선도로 진급을 하다가 별 3개까지 갔죠. 4개는 되지 못하고 퇴임한 역시 마지막 자리는 경기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씨를 가장 측근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행단장인데 그 양반은 이만희 씨입니다. 경찰대 2기고 역시 경기경찰청장 지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씨가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자기와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 그것도 서울법대 출신으로만 임명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자리는 경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 마인드를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수사검사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정치는 완전히 다른 판인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다양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익숙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함정에 걸립니다. 이 검사들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법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보고 틀렸다 맞았다 기소할까 말까 결정하는 직업이거든요. 보는 눈이 그 정도로 훈련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봅니다. 근데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경찰도 비슷한 집단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법으로 딱딱딱 재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걸로 보이죠. 뭐 육법전서 다 외운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쫙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특해 보이죠. 그러나 미래 비전 만드는 거에는 안 해봤으니 잘 못합니다. 이거는 남만한 사람들. 예를 들면 공학을 해갖고 건물을 짓거나 뭐 새로 개발한 사람들은 또 뭘 개발할까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문화활동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즐겁겠다. 즐거우면 지지가 오고 표가 오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면 지지가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죠.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선거는 미래 사업인데 그쪽 사람들을 많이 임명하지 않고 이번에 1.3 사태 거쳐갖고 1월 5일날 개편을 하면서도 아직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지난 1.3 사태로 떠나게 된 사람 중에는 이수정 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신지혜 씨 논란이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다 떠났습니다. 김종인도 떠나고. 그리고 새로 측근으로 하는 사람들이 검경 위주로 간다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에 출마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1등을 하고 싶으면 아주 지금 이제 반등이 시작됐는데 김정은 씨가 떠나갖고 더 상황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을 잡았으니까 기회는 잡았는데 이제 이긴다면 간신히 이기는 게임이 될 텐데 그러려면 그나마도 하려면 계속 외연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외연 확장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 이, 박, 홍, 안 잡아야죠. 김은 떠났고 이준석은 잡았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를 잡아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그 윤석열 씨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해 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나의 비선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박근혜와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을 만들어서 정 안 되면 중립이라도 지지 발언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러면 상당한 표가 오죠.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전담팀이 홍준표 전담팀입니다. 홍준표 의원 나름대로 국힘당에서 잘랐는데도 무소속으로 붙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인기도 있고요. 젊은이들은 그 삐딱선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야홍할 때는 역선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를 어떻게 하든 끌어들여서 하는 전담팀을 만들어야죠. 정치를 하려면 꼭 만들어야죠. 제가 방법 중에 하나로 홍준표 의원 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마지막에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실패하는데 안철수 전담팀을 만들어야죠. 홍준표, 안철수를 상대할 때는 분명히 대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뭐를 준다. 그 대가 때문에 나중에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주지 않으면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외연을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지금 안보가 완전히 실종됐는데 지금 미국 측은 우리나라 작전계획을 한반도 북한 대북작전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중국도 포함한 작전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한미동맹 시스템이 바뀌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팀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쿼드 플러스 가입, 파이브 아이즈 가입,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통일인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와해시키는 공작작전을 준비하는 안보팀이 가동돼야 되죠.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와 있는 뭐 장성들, 국정원 출신들, 꽤 외교관 출신들 많은데 전부 다 지금 내전이 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민주당과 다른 어떤 안들이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돈을 회수하고 있죠.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춤을 출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 샴프로에서는 뭐 주식 갖고 떠들었는데 주식은 개인들이 하는 거고 국가 경제가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건 윤석열 씨 잘 모르는 분야 아닙니까? 이거 준비해야죠. 이런 걸 준비해야만 간신히 따라가서 어떻게 좀 잡을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대장동 게이트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재명 씨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 대장동을 국힘당에서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원희룡 씨로 보이는데 이 대장동 사건은요. 현재 사건만 나온 것만 해도 이재명 씨를 구속하는 게 옳습니다. 왜? 유동규 씨가 핸드폰 던지기 전에 누구랑 통화했다 그랬죠. 그리고 유동규하고 이재명 씨하고 간접적으로 통화된 것이 공개가 안 되다가 나중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대장동 개발하는 문서에 이재명 씨가 사인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른다고 우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증거인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유한기 씨도 자살하면서 여러 가지를 남겼는데 그런 걸 쭉 보게 되면 증거인멸 이런 것만으로도 좀 더 수사하면 이재명 씨는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뿐만인가요? 김부선 씨 이번에 또 다시 뭘 제출했던데 아들 도박 문제, 조카의 살인 문제 이건 지나간 사건이지만 형수 욕설 사건 이거 지나간 사건 이것만 쭉 다시 거론해도 또 발목이 잡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씨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 뚝뚝 떨어지지만 이재명은 외연 확장이 없어요. 반사이익. 윤석열이 처지니까 1위가 되는 것뿐이죠. 이렇게 해야만
지금 뭐 진보 세력 좌파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은 진짜 정권 교체하자는데 정권 교체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하고도 헤어졌는데 김종인 씨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빌릴 게 있으면 빌려야죠. 외연 확장해야 됩니다. 이수정 씨 불편하게 떠나는데 그분들이 반대로 가거나 적이 되면 계속 손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준석을 포용하듯이 계속 붙잡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검경 위주로 주 중추 라인을 만들지 말고 다양하게 해라. 이미 또 만든 사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는 외연 확장을 다양하게 하고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준비해서 주식 문제 갖고 덤비는 주식은 개인 플레이, 국가 플레이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해야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무도했잖아요. 또 이재명 씨라는 저런 캐릭터와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거는 참 국가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범죄자인데. 이건 막아야죠. 그리고 그 궁극의 우리의 꿈인 통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폐도 진짜 제대로 청산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매우 문제가 많은데도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건데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없었고요. 원래 검찰은 정치 중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몸담았던 사람이 정치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변호사나 하다가 그냥 가야죠. 아주 특이하게 검찰총장 출신이 나왔는데 그만큼 쌓인 적폐가 많다는 거죠. 이 주사파 정권이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를 바라는 국민들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해내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경 위주로만 측근들 만들지 마시고 더 넓게 보고 다양한 사람을 흡수해서 한 표라도 붙여나가야 간신히 이길 겁니다. 조직과 정부와 언론을 쥐고 있는 민주당과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쳐내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